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이 조건은 뭐고, 강의는 어떤 분들이 들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며, 근데 여기 이 방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 있다 이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도매88 회원을 가입하셨고, 추천인 다 넣으셨고,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인 걸 인지가 돼서 도매88에서 저에게 리스트를 줬고, 네, 제대로 써주신 메일 주소를 보내드렸고, 강의 링크를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지금 체크해 주겠어요. 도매88의 리스트를 보여주잖아요. 가관이에요, 가관. 진짜로 신청한 거 보면 차라리 신청을 하지 마시지. 엉망으로 써놓고 내용도 막 아예 기입도 안 해놓고, 제가 추천인을 그렇게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천인을 안 넣어놓고 나중에 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거기 써라는 거에 뭐 많지도 않은데, 어떤 분은 뭐 이름도 안 넣으시고, 어떤 분은 메일 주소도 안 쓰시고, 메일도 어떤 분은 또 틀린 걸로 막 그냥 이상한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1, 2, 3, 4, 5, 6, 7, 8 골뱅이 네이버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리스트 받을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로. 야, 그 솔직히 이 지금 교육 방해, 제가 이런 말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념 삼아서 이해해 주세요. 지금 여기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조선족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직원들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한족,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중국 사람들 못지않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사후반에는 뭐 카페 회원들만 그런가?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정말로 창피해서 배운 내가 보냈어, 이거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제 대표 삼아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서 누가 어떤 철학자가, 제가 너무 막 제목까지 다 하고 지은이까지 말하면 너무 유식한 척 떨어서 그렇지만,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그 평범함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단톡방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 평범함을 못 따라가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아니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지를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이 도매 88 관련해서 특히 전체적으로는 카페 관련해서, 카페는 운영을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단톡방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을 드려서 이렇게 답을 달아주지만 못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식상한 거예요. 아, 이 질문 또 왔네. 이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해주겠지. 아, 이 질문 또 왔네. 전체적으로 질문을 보면 지금까지 단톡방이 열면서 지금까지 몇 수십 번 질문 왔던 내용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또 이 질문을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보면 답을 해주는 분들이 너무 식상하고 천편일률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답을 그냥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거를 좀 자료로 남겨놔서 서로 이거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지방에 공지했다가,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아니 저는 이거를 검색을 안 하는 것도, 그 찾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답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카페 링크를 찾아서 던져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야지 그걸 인지를 하지. 그런 식으로 답을 딱 달아주면 나중에 또 잃어버린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뭐 좀 오래 익숙한 분들은 그게 바로바로 생각나는데, 아닌 분들은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카페를 가서 한번 다시 또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나중에 창피해서 또 물어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질문 자체를 아예 카페 하시고 거기다가 세세하게 어떤 내용들 또는 뭐 캡처해서 넣고 여기다가 그 링크를 단톡방에 던져주면, 그런 경우는 다시 질문을 해야죠. 아예 그 링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다 효과적이고 그 밑에 자료를 쌓아가면서 정보가 되는데 단톡방에서는 계속 흘러가면 이게 정보 없어지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옛날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누구에게는 엄청 소중한 정보고 누구에게는 또 새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없어져서 제가 저번 주에 딱 생각한 게 거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페 1차적, 일단 우리 단톡방 회원분들은 다 카페 회원분들이니까 카페에 질문을 하시고 그 링크를 줘서 그 여기에서 그 답을 들어도 좋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그 카페 링크 밑에 답을 달아주고 다시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남아서 있고 새로운 분들 또는 내가 이미 정보를 알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싶은 분들 또 물어보기 미안하면 그거 한번 찾아보고 이해 안 되면 그거 링크를 땡겨서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밑에 자료를 자꾸 쌓아 나가면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도매팔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 정보들도 봐봐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도매팔팔 우리 카페 회원들이 가입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분 조금 더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보다 좋은 서비스인데 많이 가입은 안 하셨어요, 아직. 그리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2, 30분에 불과하고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길 바라겠고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익숙하게 배우고 이제 해서 익숙해지면 훨씬 나아질 테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 질문들을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지나가면 새로 가입하신 분들, 또 기존 분들, 내가 이거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또 어디서 물어봐야 되지? 이거는 왜 안 되지? 물론 도매팔팔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들을 고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거는 이제 좀 안 됐던 부분들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불편했던 부분들 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계속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카페에 보시면 도매팔팔 게시판이 있어요. 우리 카페 잠깐 보시면은, 여기 좌측 카테고리, 직구 카테고리에 보면, 도매팔팔 시스템 활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질문을 하고 요 링크를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 올려주신 분들 쭉 있고 좀 전에 여기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픈 차이나 분 질문하셨고 왕왕왕 아연님인가요? 자파님, 신진사, 수빈칸님 오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희정님, 지연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 도매팔팔이 뭔지 기본적인 매뉴얼적인 부분도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를 한 번만 읽어줘도 질문이 반 정도가 확 줄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당연히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만 질문을 하면 또 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저도 계속 외부 활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침 진짜 일어나서 밤까지 온종일 제가 컴퓨터만 작업하고 일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카페를 못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링크를 열어서 8 사용할 때 거기서 위챗이 잘 안 깔려요. 위챗 잘 안 깔리고 잘 까셔야죠. 하여튼 이런 거를 해서 링크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 URL 복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카페에 딱 내가 여기다 질문을 써놓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단톡방에 딱 해서 이거 질문했는데 좀 아시는 분 답 좀 해주세요 하면은 뭐 여기다가 답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다가 우리 희정님, 투빈康님이 요즘 그런 거 잘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하시다가 아 이런 노하우가 있네, 정보가 있네, 그러면 거기 같이 올려줘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매팔팔 같은 경우는 일단 로그인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그 로그인 할 때 이거는 저 바로 로그인이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나?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카페에 하셔도 되고 단톡방에 하셔도 돼서 우리끼리 잘 푸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상담하기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움말 센터나 여기 보시면 상담하기가 있잖아요. 그죠? 상담하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위챗 상담하기를 하세요. 위챗 상담하기. 위챗 상담하기를 하면 이 담당자 우리 카페를 전속으로 담당을 해주는 직원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물론 이분도 사람이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업무 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은 식사 시간일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일 수도 있고 저희 카페 회원분 중에 꼭 뭐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차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한국 시간으로 한 10시쯤 됐어요. 10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어봤죠. 어제 몇 시부터?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아침 지금까지 연락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밤새워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를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나는 새벽 3시에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연락이 하나도 안 된대요. 이게 시스템이 이런 데가 있냐고. 그럼 어떤 시스템은 그 오밤중에도 다 이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근무 조건의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어떤 그 휴무 시간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는 최소한 가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회원 가입하는 거 보고, 아, 역시 이 어떤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이 상당히 많겠구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려야 돼요. 기준이 중심이 뭔지, 예? 이 세상에 평범함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 번씩은 좀 해봐야 된다. 이 철학자가 그런 책을 쓴 게 괜히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쓴 거겠지. 자, 일단 위챗 상담하기가 가장 채팅이 잘 되고 여기 온라인 상담하기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딱딱 되면 좋은데 조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옛날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열어놨다가 닫거나 그러면은 이 기록이 없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위치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음,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서 자기가 어떤 몰랐던 부분,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내가 요런 부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거를 아까 내 말씀드린 도매88 그 게시판에 같이 올려주고 그거를 우리 단톡방에 또 한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우리 단톡방 자체가 정보교류 차원이잖아요. 그죠? 정보교류를 꺼리는 분도 있으신지 아니면 자기만의 세계에 취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하여튼 그렇겠지만 일단 정보교류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15분 동안 넋두리를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 강의는 도매88에 여러분들이 이미 회원가입을 했고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매88을 이용해서 내가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쉽지 않아. 뭔가가 좀 헷갈려. 특히 상품 등록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우리가 해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강의예요. 자, 여기 의외로 신청한 분들은 많은데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뭐 그리 많지는 않고 40 몇 분 됐는데 다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총 회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 140명 정도가 돼요. 140분 정도가 되고 실제 지금 상품 등록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20여 분 정도 의외로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게 도매88 사이트를 딱 이렇게 오픈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좀 상품이 겹치거나 또는 서비스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잘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단톡방 회원들이 엄청 막 열의에 찬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에서는 열의에 차지 않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30분, 30분?
그 정도 분이 그나마 상품을 좀이라도 올려보고 이렇게 진행한다. 열심히 많이 올리는 거 아니고 올리는 거 시도해 본 정도. 그래서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이걸 막 돈 주고도 이런 걸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 솔루션, 다른 거 시스템, 프로그램. 대한민국에 돈 주고도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돈 주고 강의도 듣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너무 무료로 베풀어 주니까 안 쓰는 건가,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매팔팔은 크게 두 사이트에 등록을 많이 해요. 두 사이트에. 어떤 사이트냐?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이 각각 상품을 하나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형태가 있고, 좀 대량으로 하는데, 어떤 우리가 대량 등록 솔루션처럼 막 불러서 확 올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엑셀로 수집을 해서 엑셀 데이터를 대량 등록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게 올리는데,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두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이트는 아까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를 포커스로 할 거예요. 포커스로.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도매88에 이미 있는 상품들, 도매88에 이미 있는 상품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어떻게 올리느냐. 그리고 이제 VBIC라는, 왜 VBIC냐? 이게 의류 쇼핑몰이라는 거예요. 의류. 기본적으로 도매88의 가장 큰 장점은 패션 의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패션 의류를 사입하고 검수하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택배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거는 덤으로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VBIC에서 불러오는 이 시스템. 그리고 웹사이트, 타오바오나 1688, 그리고 이제 다른 의류 쇼핑몰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세 가지 사이트에서 불러와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같이 해보면서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도매88 지금 말씀드렸어요. 도매88에 등록된 상품을 찜을 하여서 찜 페이지로 보내고 찜 페이지에서 바로 쿠팡으로 개별 등록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매88에서 페이지에 보면 도매88 메인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미 도매88이 매일같이 매일매일 상품을 등록을 해줘요. 이 사람들 눈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까지 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어쨌든 도매88에서 이 사람들 눈에 괜찮다는 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에서 내가 이 하트 있죠, 하트. 그죠? 이 하트에 클릭을 딱 하면 이런 식으로 찜이 되는 거예요. 찜. 핑크색으로 바뀌죠. 핑크색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올리는 거는 날짜 확인을 하시면 오늘 올린 거니까 당연히 재고 있음이 있겠죠. 재고 있음. 그죠?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옛날 것들도 좀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상품을 쫙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재고 있음이 아니고 재고 없음이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찜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찜을 하면 안 되고 재고 있음만 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찜을 한 뒤에 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상단에 보면 하트 있어요. 그죠? 내 아이디가 있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트가 딱 보여서 이 하트를 딱 클릭해주면 이 하트가 바로 찜임. 이쯤 전에 이 하트를 클릭하면서 찜을 했잖아요. 그죠? 찜 리스트로 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찜 리스트. 그래서 찜 리스트로 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가 찜한 상품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찜한 상품들이에요. 찜한 상품들. 찜한 상품들이 보이면 여기에서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등록을 해도 올라갈 수가 있고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상품을 실제로 등록할 때 오류가 생기면 이것도 오류 수정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짜증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하기가 있어요. 수정하기. 그냥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 클릭해서 쿠팡으로 바로 업로드 해도 되는데 한번 요거 말고 수정하기를 클릭을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수정할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하고 가는 게 좋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일단 수정하기로 들어가면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페이지가 열리면 일단은 요거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기 요거죠. 요게 상품을 도매88에서 지금 불러왔는데 도매88에서 불러온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도매88 서버에 이미지가 저장돼 있지가 않아요. 상세 이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세 페이지를 쭉 보면 하단 부분에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이미지 주소가 이런 식으로 VBIC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VBIC. 링크만 퍼온 거죠. 링크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매88 서버가 되지 않고 불러오지 않고 바로 링크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이트로 올렸을 때 한국 사이트에서 VBIC를 차단을 해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단해놓은 경우. 도매88은 차단을 안 했는데 VBIC를 차단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핑크색이 보이면 클릭해줘서 이거를 이 VBIC에 있는 이미지들을 도매88로 쭉 서버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다 다운로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 도매88 서버로 저장하기. 돼 있잖아요. 그죠? 클릭해서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파란색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품 제목. 도매88에서 불러온 것들이 상품 제목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등록해 준 거는. 이 사람들이 등록한 거는 상품 제목이 아니고, 그냥 요거로만 이게 이 상품의 코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번호.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품 제목을 그냥 뭐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뭐 여성, 기모, 컬러 프린트, 맨투맨, 티셔츠, 그리고 뭐 루즈핏,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쭉 붙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제목을 달아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을 불러가져요. 가격. 이 가격은 여기 계산 방식을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의 구매 단가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이 구매 단가는 51위안이잖아요. 그죠? 51위안. 51위안은 도매 시장에서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 상품에 대한 가격.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11,040원이라고 저절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52일 위안에 내가 의뢰를 하면은 도매88에서 취하는 수수료까지 자기들이 사입해주는 수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포함한 원가인 거예요. 포함한 원가. 원가고 여기는 내가 처음에 도매88 사이트를 이거는 너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으네. 잠시만요.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죠. 우측에 보면 연동 설정 있잖아요. 연동 설정.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동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연동 설정. 연동 설정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업체 코드나 이 키들, 억세스 키, 시크릿 키, 그리고 쿠팡 아이디, 뭐 브랜드, 제조사 이거 다 입력을 해주시고 배송 방법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가격.
저는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 택배사 뭐 다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품 상세 내역 맨 위에 나오는 거, 맨 아래 나오는 거, 요거를 다 등록을 해 주시고, 뭐 필요하면은 뭐 아래 위에 한 개만 나오게 해도 됩니다. 요거를 저장을 해 줘야지만이 나중에 실제로 상품을 불러와서 등록을 할 때 이게 이제 잘 적용이 돼서 등록이 딱 되거든요. 여기에 정한 가격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아, 나는 이거 가격을 좀 수정해 줄 거야. 이러면 수정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격 상품 제목을 수정해 줬고 가격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했더니 자동으로 판매가격이 바뀌었죠. 그죠? 25,000원으로. 저는 이제 원가 11,000원짜리를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아랫부분에 들어가면, 아랫부분에 도매88 사이트는 그냥 이 자동으로 정리가 된 카테고리가 있고, 쿠팡은 내가 이 상품을 불러오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여성 패션, 여성 의류, 정장류, 세트류, 원피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원피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 설정이 된 거지. 여기 클릭을 하고 수정을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하고 원피스가 아니고 뭐 맨투맨 티셔츠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은 그 한번 봐주는 거죠. 그 대부분 제대로 불러오는데 요 카테고리를 잠깐 이렇게 좀 잘못 불러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옵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상품을 올릴 때 판매자가 이미지 색깔, 그러니까 사진 컬러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미지 컬러죠. 이미지 컬러. 뭐 근데 여기는 제가 이미지 컬러로 수정을 한 거고 화면색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화면색. 그 화면색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미지 컬러 저는 이렇게 이제 해준 거고 그냥 뭐 있는 컬러대로 블랙, 브라운 내가 수정을 해줘도 되고 만약에 중국어로 돼 있으면 전부 번역을 클릭하면 이 번역이 딱 돼요. 번역이 사이즈 있고 가격이 있고 가격은 여기 다른 가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 수정 중인 것 같은데 아직 수정 적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을. 그냥 기존에 원래 여기 있던 가격 있죠. 원래 있던 수정하기 전 가격. 요거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요걸 불러오면 제가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복사 갖다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알면 도움되는 거여서 라벨 프린트를 내 상품에 그 도매팔팔에서 스티커 같은 거를 출력을 해서 붙여줘요. 출력해서 붙여줄 때 내 상호는 이미 정리가 돼 있고 상품 번호, 이렇게 사이즈, 컬러 그리고 나만의 어떤 프린트 라벨 번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여기 일일이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9자리 정도 숫자로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라벨 만들기 표본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에다가 바깥에 비닐에 도매88 이 라벨하고 내 어떤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걸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여기에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위에는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숫자가 뭐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있으면 붙여주면 좋지. 그 나만의 브랜드를 이 어떤 그 어떤 번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벨 번호를 만드는데 뭐 연도나 월 그리고 사이트 숫자 뭐 내가 몇 번째 올린 상품인가 또 컬러나 사이즈 컬러 뭐 블랙은 1번 브라운은 2번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이즈도 첫 번째 스몰, 미디움, 맥스 뭐 1, 2, 3, 4 이제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사이즈가 5가지다. 그럼 1, 2, 3, 4, 5 5개가 있겠죠. 그죠? 요거만 딱 보면 내가 요 이제 숫자만 보면 나중에라도 아, 2021년도 11월 달에 도매88에서 첫 번째로 올린 상품에
블랙의 스몰 사이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품번을 만들거든요. 브랜드 품번. 여러분도 이제 자기만의 라벨을 만들면서 내 품번을 만든다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각각 붙이고 그냥 저장을 한번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꼭 없어도 되는데 그냥 있으면 조금 더 나중에 내가 요거만 봐도 좀 내가 언제 뭐 이걸 올린 상품인지 몇 월 달에 올린 상품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고 아래편에 보면 상세 페이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상세 페이지. 이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 쭉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구매 88 거는 그냥 바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수정하고 막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쿠팡에 제품 올리기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 이거를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다른 것들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을 쭉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하면 쿠팡에 제품 올리기 수정 다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딱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연동을 했잖아요. 그죠? 연동을 안 했으면 여기서 실패가 뜨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등록이 안 되죠?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연동만 잘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품 조회 및 수정하면 쿠팡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라. 로그인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해라.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상품 목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쿠팡은 대부분들이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다른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임시 저장이 된 상태에서 다시 판매 요청을 해줘야지만이 상품이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임시 저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판매 중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내가 그냥 뭐 확실하다 싶으면은 바로 판매 요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로 판매 요청을 하지 말고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해주고 하는 게 좋아요. 불러오긴 했지만 뭐가 잘못 불러올 수도 있고 시스템에 따라서 또는 내가 요구했던 부분대로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해줘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동물88에다 그걸 의뢰를 해놓긴 했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된 게 있어서 꼭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수정하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보면 수정 페이지 네, 수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상품 제목 확인하고 카테고리 확인하고 가격 그리고 옵션이 도매팔에서 불러오는 게 옵션 가격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A 형태는 뭐 치마 바지 같이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치마 바지가 아니고 상의 하의 같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상의가 뭐 100원이고 하의가 90원이다. 그럼 판매가도 각각 틀려야 되겠죠, 그죠? 뭐 29,000원, 27,000원 이렇게 올렸는데 같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옵션에서 그런 경우 또는 대표 이미지가 또 제대로 올라왔나 한번 쭉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쿠팡이 올릴 때 바로 올리지 마시고 중간에 보면 이게 검색어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검색어 총 몇 개까지? 20개까지 내 상품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불러오면 기본 검색어를 몇 개 이렇게 붙여주는데 다 쓸데없는 검색어예요. 그거 다 삭제시켜 버리고 XX 누르면 삭제되거든요. 이렇게 뭐 여성 의료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뭐 인부복, 뭐 맨투맨 티셔츠 제목이 않는 거라 할지라도 여기에 검색어를 넣어서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훨씬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요것 때문에라도 한번 꼭 들어가서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검색어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 확인하고 작성을 했으면 판매 요청 클릭하면 이제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서 이런 게 떠요. 판매 요청 하시겠습니까? 판매 요청. 상품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승인 완료가 된 거죠. 승인 완료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판매가 진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쿠팡 다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도매팔팔에 있는 상품을 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질문을.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써니님 지금 순서대로 해서 이 순서대로 쭉 가서 스마트 스토어도 해 드릴 거거든요. 네. 지바님도 스마트 스토어도 해 드릴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쿠팡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쿠팡 걸 이렇게 제대로 하나 다 올리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수정을 다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정돼 있는 상태에서 찜찜찜찜 해서 엑셀로 모으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찜찜찜찜 해가지고 불러놓고 바로 올리니까 아무 중간 과정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리면 노출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 수정을 한 번씩 해주고 올려야지만 노출이 잘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매팔팔에 있는 상품을 바로 올리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도매팔팔 상품 이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VBIC 상품을 불러와서 쿠팡에 올리는 방법.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만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그거 체크하면 돼요. 자, VBIC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의 URL을 카피를 합니다. 카피. 그리고 이 찜리스트로 왔어요. 찜리스트.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 바로 상단 부분에 URL 넣는 창이 있고 제품 업로드 하기가 있죠.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넣고 클릭 해주면 카테고리가 뜨고 이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불러오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여기 떠요. 여성우리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뜨지 않으면 클릭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불러온 상품이 이 카테고리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임의의 카테고리를 저장해놓고 여기 이 아까 말했던 우측 위챗 상담하기 클릭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품을 주로 올리고 있는데 이 카테고리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꼭 빼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를 꼭 클릭하셔야 돼요. 이거 클릭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도메 사이트 서버에 저장이 안 되고 VBIC로 그냥 링크만 불러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써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박스가 뜨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올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올릴 때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잘 해줘야만이 그게 문제가 없이 잘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서버에 이미지를 저장을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상품 들어갈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컬러가 바뀌었죠? 아마도 엑박스 뜬 써니님은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핑크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위에 이 부분이 체크가 안 하고 사진을, 그 제품을 다운받았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질문할 때 사실은 여기 좀 빼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써니님이 저는 스토어팜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어떻게가 빠졌어요. 스토어팜은 어딘가 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우리 육하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육하원칙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지자들 막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거죠. 스토어팜회가 아니고 VBIC 물건을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수집해서 스토어팜에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이 딱 나오는 거야. 아, VBIC 상품을 다운로드 할 때 아마도 이거 체크를 안 해서 서버에 저장이 안 됐을 확률이 많구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버가 저장이 됐고요. 자, 여기 좀 틀린 게 있어요. 불러왔는데. 아까 전 도매팔팔 물건은 여기가 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제목을 불러와요. 저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도매팔팔 물건들이 쭉 이 사람 추천 물건들이니까 그걸 선택해서
쭉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매일같이 뭐 많아봐야 20개, 30개, 적으면 10개 이렇게 출전 상품을 해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빨리빨리 클릭 해가지고 바로 등록을 해버리고 VBRC에서 상품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서 올린 건데 올렸다기보다는 이 테스트용으로 해본 거예요. 불러오면 거기 아까 전에 거기 공란으로 나왔잖아요, 제목이. 여기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불러와줘요. 근데 나 중국말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자, 상품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는 상품 가격이고 금액 88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고 원가고 내가 작성한 연동한 금액대로 나오고 수정을 해줘도 되죠. 저는 29,900원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뀌는데 그냥 번역을 딱 해보면 여기가 조금 뭔가 좀 약간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딘가 좀 어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단어들을 좀 넣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써놓은 거야. 더 쓰다가 이제 마른 건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수정을 하면 된다. 직접 수정을 하고 금액도 제가 수정을 좀 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수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에 내려가 보면 카테고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보면 여기도 아까도 보니까 이 원피스인데 이렇게 미디 원피스, 뭐 중간, 뭐 미들, 보통 미들 원피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롱 원피스로 바꿔야지 하고 이제 바꿔주는 과정인 거죠. 요거 체크해 주고 옵션 컬러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줘요. 번역해 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제 블랙 기모, 뭐 이거는 이제 회색이겠죠. 그레이, 보통 이건 이제 기모가 아니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가격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불러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옵션 얘기가 이 얘기예요. 62위안이고 66위안인데 똑같은 가격을 불러왔어요. 수정하기 전 가격 원래 내가 그 방정식 어떤 계산식대로 그렇게 해놓은 가격대로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거를 저는 고쳐주겠죠. 내가 이 62위안짜리를 29,900원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29,900원으로 바꿔놓고 뭐 여기는 반대로 이걸 29,000 했다면 27,500원 뭐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대충 가격을 좀 바꿔주면 되죠. 가격 시계에 의해서 바꿔주시던지 가격이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바꾸는 거죠. 번역하기를 하면 이렇게 글자들과 이상하게 이 글자가 너무 길면은 이것도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번역하고 전부 번역해 주시고 수정 완료한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레이 보통, 블랙 기모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아니까 가격도 옵션별로 이렇게 28,900원, 29,900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그 밑에 보면 이거 잘 못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 옵션이라든지 어떤 제품 상세 내용 이런 걸 좀 추가를 해주면 좋거든요. 요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요렇게 요 밑에 거는 제가 이제 이건 열은 거고 이거는 열은 거고 요 한 줄이 이렇게 보여요. 한 줄. 그 사이즈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표 만들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런 게 떠요. 여기에 이 상품에 맞는 거. 뭐 루즈핏, 신축성 약간 있고 비치지 않고 두껍고 아니면 보통하고 안감 있고 뭐 제품 소재 뭐 면이면 면, 폴리면 폴리 체크해주고 세탁 방법 세탁기로 해도 되고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도 한 게 있죠. 사이즈를 여기에 내가 넣을 수 있어요. 사이즈를 넣어서 이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만약에 이게 5사이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5사이즈다. 이거를 클릭해서 계속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추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표, 이건 4개 사이즈죠. 요걸 열면 이 뒷면이 살짝 이렇게 비쳐서 보여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뒷면에 내가 이거를 이 상품에 요즘 상품들, 중국 상품들도 상세 페이지 보면 사이즈를 다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요 하단 부분 뒷면쯤에 보이게끔 해놓고 요거를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요거 보면서 사이즈가 4개니까 클릭해서 요거를 추가로 열어주고 사이즈 뭐 요 단어 정도는 여기 보시면 가슴둘레 요거 크게 4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산이 같은 경우는 요거 4개 정도만 되면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가슴둘레, 어깨둘레, 소매 길이, 총기장 요거 정도는 거의 이렇게 열어주니까 이걸로 그냥 뭐 중국어 정도는 정리해 놓는 게 좋겠죠. 요거 그대로 여기 딱 기입을 해준 거예요. 기입해주고 저장하기. 저장하기를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거든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 아, 제품 상세 내용, 상세 페이지 이렇게 딱 보고, 괜찮네? 하고 확인을 저장하기를 해주고 최고 밑에, 가장 밑에 보면 저장하기가 있어요. 요 저장하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것이 어떤 형태로 열리냐 하면 요런 형태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로 사용하면 좋은데, 자, 다시,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할게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하면, 요 페이지가 밑에 살짝 보입니다. 요걸 보고,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내가 지금 체크한 게 요게 있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상품 등록, 이 수정 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여기에서 저장하기를 한번 또 클릭하셔야 돼요, 저장하기.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수정 완료가 뜨고 제품 상세 보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상세 보기. 상세 보기를 하면 이제 상세 보기 상세 페이지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내가 작성한 요게 보여요. 요게 요거를 캡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거 상세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여기에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붙여주고 그다음에 쿠팡에 상품 올리기. 여기서 이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중국 글자 많은 거 빼주고 그리고 상품 제목도 여기 넣어주고 뭐 텍스트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쿠팡에 상품 올리기 하면은 상품이 등록이 딱 됩니다. 상품이 등록될 때 역시 똑같이 도메88에서 쿠팡으로 상품이 등록이 된다고 하고 이건 아까 했던 내용 똑같아요. 상품 조회 및 수정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쿠팡에서 똑같이 임시 저장, 판매 중지, 수정하기 클릭하고 수정하기 해서 내가 이제 체크할 것들 쭉 체크해 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중요한 게 가격, 옵션별 가격 해서 체크해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쭉 더 있겠지만 뭐 체크하고 일괄 적용해서 고쳐주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걸 없애고 체크해서 일괄 적용해서 금액 적으면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옵션 가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 있었죠, 그죠? 검색어 해 주시고 판매 요청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서 이제 승인 완료 해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VBRC 거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뭐가 있죠? 타오바오 1688 그리고 항저우 위정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불러놓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좀 전에 우리 VBRC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소 복사하고 이동해서 붙여놓고 제품 업로드하고 카테고리 해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따로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되는데 왜 따로따로 계속 이렇게 하냐 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안 써.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계속 이걸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해서 제품 업로드 성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 하면, 요 파란색 체크하시고, 복수, 이거, 이 타오바오코 웹사이트 따로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복습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목 번역시켜주고, 가격 수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개 추가되는 게 이거예요. VBIC도 마찬가지고, 아, 이거, 이 대표 이미지를 보니까, 대표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 중국 글자도 많고, 이건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아. 대표 이미지 수정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따로 캡처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대표 이미지 수정 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뀌는 거죠. 대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만 바꿔줘도, 내 점포들이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일반 구매 대행 다른 사람들 막 올리는 거하고는 좀 틀리게끔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가장 권장하는 거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알아서 잘 캡처를 해서 기존에 제공하는 대표 이미지들 말고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알아서 잘 캡처를 해서 정사각형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보기 좋게 나만의 이 컨셉을 잡아가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좀 틀리게 했고, 그 다음에 쿠팡 카테고리 확인하시고, 상품 제목 전부 번역해서 나오는 거 하면 되는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번역을 해주시고, 판매가 확인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10일 전 발열, 뭐, 남녀, 이게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따뜻하게 해주는 발열되는 부분이 뭐, 11군데다, 5군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충전 어떤 파워뱅크 같은 게 포함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옵션들인데, 뭐 가격도 그거에 따라 각각 틀리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가격 수정 다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했고, 상태 페이지 넣어줬고, 아까 내가 그 사이즈표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사이즈표를 넣어야 되는 아이템 같으면 그 중간에 사이즈표 만들기가 있어서 클릭을 해서 거기 각각 채워주고 저장하기, 저장하기 맨 아래. 그래서 다시 보기 해서 캡처를 한 뒤에 다시 수정하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이즈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이즈표 넣어주시고 올리면 상품 등록 완료. 쉽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종료됐고, 그 다음에 쿠팡에 올라가서 쫙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 저장, 판매 중지가 돼 있고, 다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검색어 추가하시고, 이렇게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꼭 옵션 가격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옵션 가격. 이렇게 이제 그 뭐 종류에 따라서 옵션 가격 해주시고, 판매 요청 하면은 승인 완료돼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쿠팡이 올리는 거는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상품 한 개를 우리가 같이 올리는 거를 해볼 거거든요. 그걸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리는가, 그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시간을 지금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분간 쉴게요. 지금이 57분이니까 10시 5분, 10시 5분에 시작할게요. 혹시 뭐 남기고 싶은 말이나, 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말 이렇게 그 채팅 그 말 써놓으시면 됩니다.